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 8개월 차 신혼새댁입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누나인 형님 집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집안 살림도 도우시고 형님의 두 애들을 보살피고 계셨어요. 형님은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상가에서 동네 슈퍼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의 어린 두 애들을 보고 계시다가 시댁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쓰러지셨어요. 다행히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서 119에 병원 응급실로 가시게 되어서 응급처치를 받으셨지만 병원에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응급처치만 가능했을 뿐 후유증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신우이는 당장에 시아버지께 신우의 두 애들을 맡기고 시어머니 병간호에 나섰어요. 저와 남편은 3시간 거리에 살고 있어서 매일 병원을 찾아가 볼 수는 없었어요. 걱정이 되어서 제가 형님과 통화 후에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걱정이 많으시죠? 형님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완전히 짜증이 난 말투로 그러셨어요. 아니, 무슨 여편네가 재수가 없으려니까 하필이면 뇌졸중이 뭐냐? 아이고, 내 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저 아버님이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걱정을 하시고 계실까 봐서 위로차 전화를 드린 거였는데요. 또 그러시더군요. 내가 팔자에도 없는 애들을 봐주고 있어야 하겠냐? 무슨 여편네가 보기에는 말짱하더니만 누구 뼈골 빠지게 할 일이 있나? 병원에 누워 자빠져 있는지 원. 에이. 아버님, 많이 속상하시죠? 어머니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래요. 후유증도 많이 없고요. 저랑도 통화를 하셨는데 말씀도 잘 하셨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치료를 잘 받으셔서 완쾌하셔야죠. 라고 했더니 바로 그러셨어요. 망할 놈의 옆했네. 치료는 무슨 치료냐? 돈이 어디 처쟁겨져 있다더냐? 소가지도 보통이 없어야지. 그래도 저는 아버님이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냥 속이 상하시니까 말씀을 반대로 하신 걸 거라고요. 원래 우리 어른들이 간혹 마음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게 한 걸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 말에 정말로 화들짝 놀랐어요. 네가 봐도 정신이 말짱했지? 네, 그렇긴 하지만 후유증이 무섭잖아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거고요. 정신이 돌아왔으면 퇴원해야지. 내가 이 무슨 고생이냐? 내가 애들을 돌봐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아니? 돈 퍼들고 애들도 나한테 맡기고 뭐가 좋다고 병원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에이 참. 아버님, 아무래도 안 보시다가 처음 애들을 돌보시면 힘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이 아니면 누가 형님 애들을 돌보겠어요? 덕분에 형님이 어머니 병간호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님 힘내세요. 라고 하자 대뜸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는 여름 휴가도 없냐? 얼른 와서 네가 내 대신에 미숙이 애들 좀 봐주면 안 되겠냐? 아버님의 말씀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지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며느리에게 그게 할 소리인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상냥하게 말을 했어요. 네, 여름 휴가는 없어요.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갈게요.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병원에는 갈 필요 없다. 네 시어매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생전에 내가 애들을 봐본 적이 있어야지. 이거는 생사람 잡게 생겼다. 주말에 내려올 거면 미숙이 애들이나 봐주고 가거라. 저는 그냥 대답은 하지 않고 인사만 하고 끊었는데 괜히 아버님께 전화를 했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아버님이 가부장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시어머니 왜 상전 노릇을 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니 그런 아버님을 남편이 닮지 않아서 참 다행이란 생각마저 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어쩜 이렇게 비슷한 연배이신데 다를 수가 있나 싶어서 놀랍기만 했어요. 그 주말에 일찍 서둘러서 시어머니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갔어요. 형님은 그 사이에 집에 돌아가서 씻고 애들도 돌보라고 보냈고요. 남편이 대충 시어머니 상황에 대해서 틈틈이 병원 측에 연락을 하고 형님과 통화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 위를 보시자마자 그러셨어요.
뭐하러 왔냐? 이젠 병원에도 더 이상 못 있겠다.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계속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글쎄, 병원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지 않니? 네 아버지가 날이면 날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태어나라고 난리다. 왜요? 어머니. 정신이 발장해서 통화도 할 정도이면 다 나은 거라면서 뭐하러 돈 퍼들고 자빠졌냐고. 얼른 와서 미숙 애들이나 돌보라고 말이다. 그 말에 남편 열불이 나서 아버님을 욕하고 난리였어요. 그러시면서 그러시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내일 퇴원을 하기로 했다.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험하다고 허락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미숙이가 네 아버지 등살이 할 수 없이 퇴원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 그래서 무슨 서약서인지 뭔지 쓰고 퇴원하기로 했다. 그 말에 엄청 화가 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간 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나, 왜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않았어? 왜 누나 맘대로 엄마를 퇴원을 시켜? 무슨 소리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가 맨날 나한테랑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퇴원하라고 난리인데 그럼 어떡하니? 퇴원해서 아버지가 엄마 병간호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이라서 수포 매출도 떨어지고 힘이 드는 판국에 시어머니 병원비 내기도 힘이 든다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형님은 시어머니가 자기 집안일도 해주시고 애들을 돌보다가 쓰러지신 거라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압박감이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병원비도 빚을 내서 충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나, 그깟 병원비 때문에 엄마를 퇴원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병원비는 나랑 함께 부담하면 되잖아. 그걸 누가 모르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다고 날이면 날마다 엄마를 달달달 볶는데 그럼 어떡하니? 그래서 완전히 화가 난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아버님과 통화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큰 소리가 오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고 다음 날에 퇴원을 하시고 시어머니는 우려 속에 시댁으로 가셨어요. 형님은 걱정 말라고 하고 한 번씩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런 후 한 달째가 되었을 때 아버님한테서 저에게로 전화가 왔어요. 아가, 네 시어매가 치매가 걸린 것 같다. 난 이 짓거리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서 시댁으로 저와 남편이 함께 달려가 봤더니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중증 치매 환자가 되어 있었어요.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적당히 치료를 했으면 좋았는데 뇌 기능이 많이 손상이 되어서 치매 환자처럼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아버님이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잘 해주겠다고 하더니 병간호커녕 환자한테 밥도 하지 않고 집안일도 금든다고 갖은 구박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옆집에 새들어 산 아줌마가 아버님이 시어머니한테 고함치는 소리에 다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말에 미치고 환장해서 펄쩍 뛰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 남편에게 아버님은 그러셨어요. 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옆에 내랑은 살 수가 없으니까 니들이 데리고 가든지 알아서 해라. 뭐라고요? 이제껏 종처럼 부려먹고 병드니까 버린다고요? 남편이 아무리 성질 있는 대로 내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물건이 구질구질하다며 대소변도 못 가리는 더러운 옆에 내랑은 한시도 함께 살 수 없다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물건들을 다 마당에 내다 버렸어요. 형님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살아도 시어머니를 돌볼 처지가 못 된다면서 저와 남편에게 밀었어요. 남편은 할 수 없이 저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시켰고 매달 나가는 요양비를 형님과 아버님께 분담을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다면서 거절했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님은 소리 소문도 없이 이사를 가버리셨어요. 형님도 수퍼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이사를 가고 사라졌어요. 두 사람 다 기존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려서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의 요양병원비를 나눠내자는 말에 도망쳐버린 거였어요. 아버님이나 형님이나 똑같았어요. 필요할 땐 일 시켜먹고 막 부려먹더니 필요 없게 되니까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남편은 매일처럼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퇴근을 해서 들렸다 오곤 했어요.
차츰 증상이 많이 완화되어서 더 이상 심해지는 것을 막았어요. 다행히도 남편의 작은 이모가 보험 설계사였는데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보험을 틀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왔어요. 적지 않은 진단보험금이 나왔고 병원비는 보험으로 충당이 되었어요. 그런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 웬 거짓 차림 행색이 남루한 노인네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녁 시간이라서 남편이 문을 열었는데 글쎄 다짜고짜로 집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곧바로 아버님이란 사실을 알아챘으면서도 그 노인네를 다시 잡아 끌었다가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리고 경비실까지 그 노인네를 끌고 데려다가 놓고 말했대요.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요. 경비실에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아들네 집이라면서 들여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다네요. 며칠을 굶은 듯해서 먹을 것을 좀 주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후에 남편의 고모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시아버지가 너네 집을 찾아갔다더라. 왜 문을 안 열어주는 거냐? 네, 고모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라 아빠한테 물어볼게요. 네 시아버지시다. 지금 오갈 데가 없이 지내니까 네가 모시고 가거라. 아라 아빠한테 연락을 할게요. 라고 하고 끝났어요. 자세한 말을 고모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완전히 웃겼어요. 아버님이 혼자서 사시면서 관절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다니셨는데 병원비로 갖고 있는 돈을 다 날리시고 땡전 한 푼도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관절이 안 좋다면서 어떻게 집에는 잘도 찾아오셨는지 의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 이사를 가자고 했어요. 고모가 말한 것처럼 관절이 안 좋다라는 말은 그냥 뻥인 것 같다며 일부러 혼자서 돈을 다 날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기대어 살라고 온 것일 뿐인데 그런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와서 또 진상을 부릴까 싶어서 병원도 다시 바꿔드렸어요. 고모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더니 남편 직장에 찾아와서 난리였대요. 왜 아버지를 버리냐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아버지가 먼저 저와 엄마를 버리고 몰래 도망갔어요. 그때 저도 아버지를 버리기로 했어요.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세요. 그때 남편의 고모가 하는 말이 그러더래요. 미숙이한테도 겨우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봤는데 아버지 말을 꺼내자마자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럼 네 아버지는 어떡하니?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모는 단 한 사람 어머니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신 아버님의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리고 성원다리로 잘만 걸어 다니면서 집에도 잘 찾아오던데 무슨 관절이 좋지 않다고 뻥을 치냐며 고모한테 아버지 심부름은 그만하라고 일침을 가하고 왔다네요. 정 아쉬우면 형님을 찾아가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고모들이 그러더래요. 그래, 네가 네 엄마를 모시고 있는데 미숙이가 네 아버지를 모셔야지. 그렇지. 라고 하면서 가셨대요. 그들은 아버님이든 고모든 본 적이 없고 연락이 없었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